안녕하세요. 한류 문화뉴스 K-웨이브입니다. 액션 영화 범죄도시2가 개봉 첫 주에 355만 899명의 관객 수를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개봉한 블록버스터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첫 주 관객 수 349만 7,393명 수치를 넘어선 건데요. 특히 범죄도시2는 개봉 2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4일째에는 200만, 5일째에는 30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연일 흥행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범죄도시2는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 높은 점수와 영화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통해 흥행과 호평을 둘 다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흥행 신기록을 다시 세운 범죄도시2의 인기가 얼어붙었던 극장가와 한국 영화계의 활기를 되찾아준 만큼 다시 한번 1,000만 관객 한국 영화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소식을 종합 정리하는 K나우로 이번 주 K-웨이브 시작합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네 번째 미니 음반인 미니소드2 Thursday's Child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통산 6번째로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하고 2개 앨범이 연속으로 빌보드 차트 톱5에 드는 성적을 냈는데요. 미니소드2 Thursday's Child는 첫 이별을 경험한 뒤 느끼는 소년의 복잡한 감정을 담아낸 앨범으로 발매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데뷔 첫 월드 투어인 액트 러브시크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특히 미국 시카고, 뉴욕, 휴스턴 등 7개 도시에서 여는 북미 공연 티켓이 모두 매진되며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차례 추가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020년에 발표한 다이너마이트가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 선정 외국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상은 매해 전년도 저작물 사용료 배분액에 따라 수상 기준이 바뀌는데요.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힘든 세계를 향해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발표 직후 K-팝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과 워너원 출신 가수 하성우 씨가 노래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인 위드유가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 진입했는데요. 또 위드유는 빌보드 핫 트렌딩 송즈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엔믹스가 일본 라인뮤직이 조사한 2022년 K-팝을 좋아하는 10대들이 선정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K-팝 아티스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언론인 PR타임즈는 현지 10대들이 엔믹스를 두고 멤버 전원이 아름답다, 실력이 뛰어나다는 등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엔믹스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K-컬처 페스티벌인 K-콘 2022 프리미어인 시카고에서 데뷔 싱글 에드마레의 타이틀곡 5호를 비롯해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 커버 등 다양한 무대를 펼치며 전 세계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대하는 다양한 시선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재조명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안녕하세요인데요. 안녕하세요는 배우 이순재 씨와 아역 배우 출신 김환희 씨가 67년의 나이 차이를 넘어 따뜻한 연기 호흡을 맞추며 영화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휴먼 힐링 영화 안녕하세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감독과 출연 배우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사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저한텐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좀 나오자. 저 궁금해서 왔어요. 알려주세요. 죽는 법. 그래서 언제 죽을 예정인데? 어디 와서 헛소리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나 아무도 몰라. 살아있을 때 해, 살아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영화 현장에서 일한 지가 이제 16년, 17년 정도 돼가는데 그 데뷔의 순간을 기다리며 그래서 글 작업을 했었는데 그 글 작업의 이제 핵심이 이제 행복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서 많은 행복을 느꼈었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제가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면 이제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고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내린 것이 이제 제가 마지막 순간을 마주했을 때 웃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큰 건 행복이고요.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거를 꼭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정답은 없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험을 받고 보게 되면서 제 무지에 굉장히 부끄럽지만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이곳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었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쓰인 것에 있어서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 숨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감정선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그 감정선 폭이 좀 많이 넓은 아이예요.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대본을 보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가 항상 늘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요. 감독님이 레디 액션도 되게 조그맣게 하셔가지고 처음이라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지내다 보니까 성품 자체가 워낙 굉장히 겸손하시고 굉장히 유하고 따뜻하신 분이세요. 본인의 성품 같은 작품이 이게 진짜 나온 것 같은 분위기 자체가 마치 이 영화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모여서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훈훈한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소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하지 않으면서도 친숙한 소재이잖아요. 뭔가 죽는다는 거, 더군다나 내가 죽는다는 거. 그리고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여러 명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하면서 묘한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가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죽음인데 그거를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야겠다. 캐릭터를 했을 때 좋았던 건 그게 초췌하지만 내 나름대로 가장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한 것 같습니다. 숙제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처음 만날 때 첫인사가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시는 걸 물어보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녕하셔. 안녕하게 사시라. 이런 뜻이 담긴 제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악센트를 붙이게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안녕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의 안녕하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착한 무공해 같은 영화지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삶에 필요한
따뜻한 힐링이 될 만한 영화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객분들과 보다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라는 건 우리가 매일 받는 선물이라고 들었는데 현재라는 단어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바빠 보여요. 바쁘겠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아줌마 이것 봐요. 사랑하고 있죠. 나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진짜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른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나 아무도 몰라. 살아있을 때 해, 살아있을 때. 할아버지 같은 분이 무대에 올라가셔서 누군지도 모르고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막 열광을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준비되어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해요. 멋있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은 물을 수가 없어. 그래 더 죽고 남는 게 뭡니까? 저 밑바닥 끝까지 떨어지거나 저 위로 올라가서 왕이 되거나. 그수야! 니는 어디로 갈기고? 그냥 전쟁하게. But these are the cards we've been dealt, so we might as well play them. 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형 다 알 수가 있어? 왜 자수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자, 다들 스탠바이. 너 오늘 강의사 꼭 잡는다. 너한테 좀 맞아야 돼.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뒤지는 거야, 알았어? 영화 브로커가 일본, 프랑스 등 해외 171개국에 선판매됐습니다. 과거 기록적인 해외 세일즈 성과를 기록했던 설국열차, 아가씨, 기생충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압도적인 판매 성과를 낸 건데요. 브로커는 세계적 거장인 고레에다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이자 연기파 배우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씨와 가수 아이유 씨가 출연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되며 개봉 전부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브로커는 일본에서 6월 24일에,
프랑스에서 12월에 개봉을 확정하며 영화 팬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베이비박스에 놓인 한 아기를 통해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의 특별한 여정을 담은 영화 브로커가 휴머니즘이 가득한 스토리와 따뜻한 메시지로 전 세계 극장가를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K-웨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